시청각 장애인의 지원 방안을 담은 일명 헬렌켈러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회는 지나온 자취와 성과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신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굿티비 헤븐리 콰이어 천상의 합창단이 창단을 기념해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가 하나 되려면 복음의 기초를 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한국판 헬렌켈러법이라 불리는 시청각 장애인 지원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법이 만들어진 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지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일명 헬렌켈러법이 1년 6개월여 만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언급한 법안이 만들어진 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법에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의사소통 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개정한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의사소통,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관이 이제 지원기관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제 좀 변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촉수와 통역자라든지 또 촉점자 통역자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시청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 유형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그친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단체 손잡다 대표 조원석 씨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손잡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앞으로 한국 시청각 장애인 협회로 만들어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법 개정엔 한국교회 성도들의 힘도 컸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전개한 서명운동엔 6개월여 만에 약 17,000명이 동참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학회의 10년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성과 세계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학회 고문 김진섭 박사는 학회 학술지 생명과 말씀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로 선정돼 내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10년 동안 학회의 사명이 더욱 분명해지고 연구 내용도 풍성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학회 이경직 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세계화 방안을 다뤘습니다. 이 회장은 세계화는 선교 대상국의 신학과 실천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화 실현 방법으로 신학 교육의 온라인화를 꼽았습니다. 한편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박요일 원로 목사는 신학이 생명을 상실한 종교학이 되어선 안 된다며 신학을 세상의 학문처럼 접근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굿티비 헤븐리 콰이어가 창단 연주회를 갖고 천상의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풍성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날 창단 연주회에선 익숙한 주님과 함께를 시작으로 영광의 찬양, 국악을 접목한 찬양 등 총 18곡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부른 민요 찬양과 장고, 대금 연주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예술신학교 선교무용팀과 찬양사역자 이평찬 목사도 무대에 올라 힘을 보탰습니다. 헤블리 콰이어 박은정 단장은 이 세상에 아직 찬양의 갈증을 느끼는 이웃이 많다며 그분들을 위해 병원을 비롯한 찬양 사각지대를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블리 콰이어는 찬양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으로 2018년 창단된 혼성 합창단입니다. 현재 40명의 단원이 찬양을 통한 문화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복음 평화 통일 컨퍼런스는 기독교 통일학교와 한반도 평화연구원,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요. 통일을 대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기조 강연에선 한국교회가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하는 이유와 북한의 현안이 소개됐습니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등 통일의 이유를 이기적으로 생각해왔다며 하지만 통일의 기본은 북한 주민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던 서독교회를 닮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주도홍 백석대 교수는 일반적인 통일은 법과 땅의 통일로 정의되지만 진정한 통일은 사람의 통일이라며 한국교회는 오직 복음에 서서 섬김의 신학으로 조용한 통일을 이끌었던 서독교회처럼 바르고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홍콩 범민주 진영이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층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는데요. 범민주 진영이 승리하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세에 몰렸던 홍콩 시위대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홍콩 범민주 진영이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범민주 진영은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52석 가운데 201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젊은 층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18살에서 35살의 젊은 층 유권자가 12.3% 늘어 총 294만여 명의 젊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범민주 진영의 국민당은 32명 구의원 후보자 전원이 수세에 몰렸던 홍콩 시위대를 찾아가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건설된 벨루몬치 댐이 본격 가동됩니다. 벨루몬치 댐은 브라질 북부 파라주 신구강에 건설됐으며 중국 산샤댐과 브라질 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이타이푸 댐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꼽힙니다. 벨루몬치 댐 건설 사업은 1970년부터 추진됐지만 원주민 거주 지역 수몰과 환경 파괴 문제로 환경보호단체들과의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1년에 본격적으로 재개돼 댐 건설이 9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태국 최대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의 일부 매장이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합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태국 전역 편의점에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만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세븐일레븐 측은 총 137개 매장에서 노 비닐봉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 중인 수입 부회장은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하는 매장은 고객들이 쇼핑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일 것이라며 쇼핑백이 없을 경우 천으로 된 쇼핑백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 번영을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격상하고 신남방정책 2.0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측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우선 과장급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음 달 중에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 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닷새 만에 철회됐습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 서울사옥에서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노사는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25일 오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열차 운행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 발표 이후 30대 젊은 층들이 서울 아파트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30대가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2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도 5개월 만에 3%를 넘어섰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신대학교가 15일 이웃주민에게 사랑의 연탄을 나눴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탄 나눔에는 학생과 교수,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고신대 권미량 교수는 나눔과 섬김은 고신대의 인재상인 신앙, 인성, 봉사의 핵심 가치이자 고신대학교의 강점이라며 학생들이 나누고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내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만납니다. 제1대한기독교회는 20일 2019 제1대한기독교회 한국선교협약 8개 교단 총무 사무총장협의회에서 제9회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기독자 회의는 남북교회가 교류하는 자리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8차례 진행됐습니다. 제1대한기독교회 총간사 김병호 목사는 조그량과는 7월에 합의했다며 18년 만의 만남에 8개 교단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30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교회 재정감사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에서는 교회 재정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감사 지표와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 신청은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나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신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21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는 매일교회 전우수 장로가 박수로 만장일치 추대됐고 수석 부회장에는 암양중앙교회 김정수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김 장로는 전국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고 위로하는 장로회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최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